예, 여러분 오늘 모트크리TV에서는 확 바뀐 얼굴을 가지고 돌아온 아반떼의 페이스 리프트 모델을 만나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 도산도로에 위치한 곳이고요. 일단 제 뒤에는 아틀라스 화이트 색상의 페이스 리프트된 아반떼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일단 전면부 그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실 페이스 리프트 모델이 측면부에서는 거의 변화를 가져오기가 힘들어요. 근데 후면부와 정면에 좀 많은 변화들이 몰려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위쪽, 요 선 위쪽의 보닛은 바뀐 게 없습니다. 이 하단부로만 이렇게 바뀌었는데 3D 엠블럼이 2D로 바뀌면서 그랜저와 코나에 들어갔던 그 엠블럼이 여기에도 적용이 됐습니다. 반무광으로 해서 이렇게 메탈 소재로 들어갔는데 일단 납작해진 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근데 굉장히 큽니다. 이게 한 뼘이에요, 한 뼘. 한 뼘이 나오기 때문에 좀 너무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단부에는 마치 그랜저와 코나처럼 호라이즌 DRL이 들어간 듯이 이렇게 쭉 이어서 있는데 이 가운데 부분은 메탈 소재입니다. 메탈 소재로 적용이 돼서 당연히 불은 들어오지 않겠지만 빛이 강할 때 이렇게 반사는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하단부를 보시면 이 그릴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 아반떼를 밑에서 이렇게 샷다를 올린 것처럼 이 위쪽으로 쫙 몰아놨는데 측면부에 이런 면과 선이 깎인 부분들과의 디자인 통일성도 가져가면서 굉장히 역동적이고 좀 기하학적인 패턴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다만 사진에서 봤을 때 이 위에 이 디테일 살리고 굉장히 이쁘게 한 이 위 상단부보다 이 하단부가 굉장히 좀 허술하다? 신경을 들썼다라는 느낌을 받았었는데 이 소재의 통일성을 가져가면서 또 이 라인에 이 라인에서 또 이렇게 송곳니가 이렇게 튀어나와 주면서 이런 디테일들 덕분에 좀 더 이 하단부도 사진으로 보던 것보다는 그 좀 준수하다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 하단부 범퍼의 디자인들, 이런 요소들 덕분에 좀 더 차가 밑으로 깔려 보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 아반떼 N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반떼가 아반떼 N이 나온 이후에 굉장히 스포티한 차라는 그런 이미지가 또 생겼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밑으로 깔려 있는 이런 느낌. 자, 다음은 요 부분이다. 요 부분, 요 아가미. 사실 요 에어댐이 굉장히 좀 적절하게 소재의 통일성을 이루면서 여기 에어댐이 적용된 것도 굉장히 칭찬할 부분이고요. 이쪽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되어 있어요. 휀다가 이 안쪽까지 들어와 있고요. 또 여기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또 얘는 여기까지 침범해 있고요. 이렇게 세 부위가 접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헤드램프를 감싸고. 왜 그랬을까요? 기존의 아반떼는 이렇게 눈을 치켰던 듯이 이런 느낌이 강했는데 요번에 아반떼의 컨셉이 롱 앤 와이드다 보니까 얄쌍하게 헤드램프를 빼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노력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보니까 아까 여기 들어갔던 크롬, 여기가 미간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안경테의 코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크롬으로 들어가서 더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측면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페이스리프트는 측면부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휠에 많이 투자를 하죠. 휠의 디자인이 변경됐습니다. 이건 17인치인데요. 15인치, 16인치, 17인치가 모두 변경이 됐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마치 문워크를 하듯이 이게 발 모양, 이렇게 삼각형의 발 모양이 쭉쭉쭉 있어서 문워크를 하듯이 굴러갈 때 그런 느낌을 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디자인상으로만 봤을 때는 15인치, 16인치가 오히려 얘보다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잠깐 해봅니다. 자, 그리고 상단부로 올라오시면 이 부분, 기존 아반떼에는 대충 뭐 이렇게 딱 덧대놓은 듯한 플라스틱이 들어가 있었는데 여기에다 또 패턴을 줘서 심심하지 않게 이렇게 패턴을 또 줬습니다. 이 패턴이 또 요 깎여 있는 선과 면과 또 이렇게 디자인의 통일성을 이루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디에로 라인의 하단부에 쭉 크롬이 들어가는데 요만큼이 추가가 됐습니다. 여기까지, 뒤에까지 좀 늘려줬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있기 때문에 얘가 이 앞에 있는 파팅들과 좀 더 통일성을 이루는 좀 여기까지 연장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이 공개됐을 때 굉장히 여기가 반딱반딱 거려서 좀 여기에 하이그로시가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줬었는데 하이그로시는 아니고요. 그냥 플라스틱 적용되어 있습니다. 요 디에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부드러운 고무 소재가 적용이 돼서 이렇게 소재의 차이는 있습니다. 자, 그럼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반떼 페이스 리프트의 후면부입니다. 제가 몇 번이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페이스리프트 차량들은 전면부와 후면부의 변화가 몰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 보는 사람의 시선 처리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인데요. 위에서부터 내려가면서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럼 여기 2D 들어갔습니다. 앞부분과 똑같은 2D지만 그래도 아까 이렇게 한 뼘이었다면 대략 한 15cm 좀 작은 엠블럼이 들어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하단부 여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 아반떼 요 엠블럼 뭔가 좀 젊은 세대와 소통하려는 그런 의지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밑에를 감싸주는 가니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기존 아반떼 자체가 워낙에 이렇게 깎여 있고 이렇게 몰려 있어서 여기에 시선이 몰빵이 됐다면 이 하단부의 가니쉬로 시선이 분산이 되면서 좀 더 낮아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디자인 방향성이 로우 앤 와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낮아 보이게, 전면부도 낮아 보이게 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 와이드의 또 요소로 반사판도 더 안쪽으로 더 길게 들어와서 와이드 하면서도 안정까지 신경 쓴 모습을 찾아볼 수 있고요. 요 하단부에 요 디퓨저는 아니지만 디퓨저 타입의 디자인 요소가 추가가 되면서 한층 더 낮아 보이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자,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딱 새로운 색상이 적용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 코나에 들어갔던 세이지 그린 컬러가 아반떼 페이스리프트에도 신규 추가되었습니다. 자, 근데 이게 그린이라고? 왜 그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이 시트에선 그레이 느낌이 좀 강할 수 있지만 여기 크레스패드의 이쪽 운전석 쪽을 보시면 확실히 그린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세이지라는 게 허브의 일종인데요. 나뭇잎의 뒷면처럼 나뭇잎 앞쪽은 녹색이지만 뒷면은 조금 뿔한 색깔이잖아요. 그런 색을 가지고 있는 허브의 일종이거든요. 근데 그 색상을 구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 크리스패드 색감이 좀 더 도드라지는 플라스틱에서는 이제 그린이 많이 구현이 되고 있고요. 시트에서 조금 그레이인가 그린인가 라는 생각을 들게 하는 색감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이지 그린 컬러의 내장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추가 금액이 있어요. 15만 원이 추가가 되는데 그럼 여기에 아반떼라는 이 레터링이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뭐 요거 그대로 있고요. 요거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대로 있습니다. 자, 근데 없는 것 같았는데 여기를 만져보니까 느낌이 달라요. 기존 아반떼랑은 느낌이 다릅니다. 부품이 바뀐 건 아니지만 그 부품의 외장 소프트 페인트를 활용을 해서 좀 더 여기를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질감을, 재질은 똑같지만 질감이 바뀌었죠. 예, 질감을 좀 변화를 주었다고 합니다. 때가 안 찰 것 같고 차분하면서도 그렇게 좀 어둡거나 칙칙하지 않은 그런 색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2열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에 와서 보니까 또 이게 뒷면 부분은 또 그린의 느낌이 좀 나요. 이게 빛을 많이 받았을 때랑 빛을 받지 않았을 때랑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빛이 반사될 때는 그레이 느낌이 강하고 또 안 받았을 때는 그린의 느낌이 좀 더 강한 그런 소재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2열에서도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쪽에 C타입 충전구 2개가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6 에어백이었던 그존 아반떼가 8 에어백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뭐가 추가됐을까요? 바로 이 부분, 사고 시에 2열 탑승객이 문 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이 양쪽에 에어백이 추가를 해서 좀 완화시켜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외장 색상 3가지, 그리고 실내 세이지 그린 외에 2가지 실내 색상 보러 가시겠습니다. 자, 아틀라스 화이트 색상으로 제가 아까 리뷰를 진행을 해드렸으니까 나머지 2가지 색상 또 보여드릴게요. 이 색상 다크메탈인가? 그레이인가 하시겠지만 어디선가 보셨을 겁니다. 디올류 코나에 적용됐었던 에코트로닉 그레이 펄 색상입니다. 그래서 이 펄을 가공할 때 숯을 이용해서 이제 가공한 친환경 펄 가공 색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펄들이 굉장히 은은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펄이 과하지 않고 도드라지지 않지만 그래도 자세히 봤을 때 펄들이 쭉 수놓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레이 색상이다 보니까 이런 라인들이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반떼의 측면부에 깎여 있는 그런 면과 선, 이런 디자인 요소들이 곳곳에 퍼져 있는데 그런 디자인 요소들을 더욱더 한층 더 부각시켜주는 색상인 것 같습니다. 자, 캐시미어 베이지 색상입니다. 아반떼는 내장이 3가지인데요. 블랙 원톤이 있고 캐시미어 베이지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세이지 그린이 있습니다. 근데 산뜻함을 원하시면 베이지로 가셔야 되고요. 실용적인 걸 원하시면 블랙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좀 실용적이면서도 어둡지는 않은 뭐 그런 색상을 원하시면 세이지 그린이 답일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색상은 인텐스 블루 펄입니다. 거의 아반떼의 시작과 끝을 함께 할 것 같은 그런 색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 차급에서만 이렇게 도드라지고 개성 넘치는 색상을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세단이 올라가면 소나타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랜저부터는 타겟층 자체가 좀 이렇게 연령대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도드라지고 개성 넘치는 이런 색상을 넣기가 좀 부담스러울 겁니다. 이 인텐스 블루 펄 아반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색상이고요. 이런 부분, 연이 깎이는 부분에서 위쪽에서 봤을 때 이 윗부분은 파란색이 있다 그러면 이 하단 부분, 꺾여지는 다음 부분은 바닥을 반사하거나 아니면 어두운 색상으로 비춰지는, 이렇게 해서 면과 선들이 또 이것도 잘 도드라지는 그런 색상입니다. 아반떼 인텐스 블루 펄, 저는 안 살 것 같지만 많이 팔릴 것 같은 그런 색상입니다. 여러분들이 흔히들 알고 계시는 블랙 원톤의 내장입니다. 아까 세이지 그린을 설명을 드렸었는데, 세이지 그린 같은 경우에는 금액도 추가가 되고 레터링도 추가가 되지만 이 블랙 원톤에는 레터링 추가가 없고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아반떼 페이스리프트를 만나봤습니다. 전반적으로 로우 앤 와이드라는 컨셉을 가지고 디자인 요소들을 적용을 하고 그 로우 앤 와이드를 잘 구현해낸 그런 디자인이었고, 전면부 그릴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헤드램프를 좀 길게 얄쌍하게 날렵하게 뽑은 그런 노력들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기존의 아반떼에서 굉장히 마음에 안 들었던 부분이 헤드램프였거든요. 굉장히 마음에 들었고, 휠 디자인도 17인치도 나쁘진 않지만 15, 16이 오히려 더 디자인적으로 좀 더 마음에 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후면부에서 이런 레터링이라든가 시선을 하단부로 끌어내려서 가니쉬를 덧대고 그 밑에 디퓨저까지 덧댄 이런 디자인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에 들어가서 6 에어백을 8 에어백으로 2열 탑승객의 안전까지도 고려를 해준 부분 굉장히 높이 살만하고요. 아직 가격이 공개가 되기 전인데 가격표를 입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르기는 올랐어요. 근데 뭐 한 300만 원 오를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거기까지는 아닙니다. 자, 1.6 가솔린이 스마트 트림이 1997만 원, 개소세 3.5% 적용하면 1960만 원, 94만 원 정도가 올랐고요. 모던 트림이 2298만 원, 그리고 개소세 적용하면 2256만 원, 이거는 이제 113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그리고 인스퍼레이션이 2721만 원, 개소세 적용하면 2671만 원입니다. 얘는 또 156만 원 정도 올랐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100에서 한 180 사이, 200이 안 되는 정도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폭은 좀 감안할 만하다. 왜 감안할 만하냐면, 일단 8 에어백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2열 사이드 에어백이 추가가 됐죠. 그리고 풀 LED 헤드램프가 MFR 타입으로 적용이 됐고, 또 USB-C 타입 충전기 2열에서 확인하셨죠. 그리고 전방 주차거리 경고가 또 들어갔습니다. 이게 스마트 트림에서 들어갔고, 모던으로 가면 전동식 파킹 브레이크, 이게 원래 인스퍼레이션에서 들어갔던 건데 모던 트림으로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애프터 블로우가 들어갑니다. 아반떼인데. 그리고 세이지 그린 인테리어 컬러가 15만 원짜리가 모던부터 선택이 가능하고요. 자, 인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풀 LED 헤드램프가 프로젝션 타입으로 이렇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LED 방향 지시 등 앞쪽에 추가가 됐고요. 그리고 현대 디지털 키 2 이게 또 추가가 됐고, 그리고 아까는 그 전원이 꺼져 있어서 못 찍었는데 서라운드 뷰 모니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측방 모니터까지 추가가 됐다고 하네요. 페이스리프트에서 이 정도 인상폭으로 이런 기능들을 추가해줬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는 어떤가요? 저는 이제 전반적인 이번 페이스리프트는 굉장히 좀 성공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형보다 나은 아무 없고 전편보다 속편이 낫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이 페이스리프트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평가를 내려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영상을 마치고요. 자, 여러분, 저는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